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은 마인드셋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생각이 많으면 일을 망친다라는 주제를 갖고 와봤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해결은 될까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은 걸까?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일에도 나는 밤새 머릿속에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리죠. 이 말을 했어야 했나, 그때 그렇게 안 했더라면 등등 생각을 하면서 또 생각은 생각을 낳고 그 생각은 또다시 내 자신을 붙잡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토록 생각이 많다는 건 깊은 사람의 증거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가장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가는 덫일지 모릅니다. 심리학에서 실제로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생각이란 불빛과 같다. 방향을 잃으면 자신을 태운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불빛으로 세상을 밝히려 했지만 결국 스스로를 태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완벽을 향한 생각, 후회로 물든 생각,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들 말이죠. 우리의 마음은 생각의 폭풍 속에 항상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죠. 나는 더 나은 답을 찾으려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나를 더 나쁜 곳으로 이끌었다는 것을요. 생각이 많다는 건 세상을 통제하려는 욕망의 다름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은 결코 우리의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죠. 그래서 생각이 많을수록 삶은 어긋나고 머리는 복잡한데 마음은 공허해집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인간의 생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이 많을수록 왜 우리는 망가지고 일을 그르치는가? 그리고 생각을 덜어내는 용기가 대체 어떻게 삶을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생각은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같은 도구가 방향을 잃으면 흉기가 될 수 있듯이 생각은 때로 삶을 망치는 주범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생각으로 삶을 망치지 않기 위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는 종종 생각이 많아서 행동을 못했다고 말을 할 때가 많죠. 하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건 단순히 결정장애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구조라는 것이죠. 하버드 심리학자 앨런 랜저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불확실함을 견디지 못할 때 생각이라는 보호막을 만든다고요. 즉, 인간은 생각을 보호막처럼 쓴다라는 거죠. 뭔가 창의적이고 뭔가 진취적으로 쓴 게 아니라 보호막으로 쓴다라는 겁니다. 생각이 많다는 건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를 통제하려는 시도인 거죠. 이걸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 이 선택이 최선일까? 라는 이 질문들은 합리적인 사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움이 만들어낸 가짜 통제감, 우리한테 보호막으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이 가짜 통제감의 가장 큰 한 점은 우리가 지금은 아직 준비 중이다라는 착각 속에서 계속 생각을 멈추게 만든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완벽히 계산된 시점, 완벽히 확신이 드는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지만 그 순간은 살면서 결코 오지 않죠. 생각은 계획의 언어지만 행동은 용기의 언어입니다. 머리로는 완벽히 이해를 해도 가슴이 움직이지 않으면 현실은 한치도 바뀌지 않는다는 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의 과잉이 어떻게 인생을 멈추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겁니다. 그럼 생각이 많다는 반응이 이 뇌과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비춰질까요? 라는 건데요. 일단 내 자신이 생각이 많다는 내 몸의 상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뇌과학적 관점으로 이해를 하면요. 일단 전전두엽이 과잉 활성화되면 우리의 뇌는 예측과 통제 모드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모드는 실행보다 시뮬레이션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몸은 실제 행동 명령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생각만으로도 행동한 듯한 착각을 느끼게 되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바로 인지적 포화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인지적 포화 상태.
즉, 머릿속에서 이미 너무 많은 가상의 시나리오를 돌려버리면 뇌는 그것을 실제 경험처럼 인식하고 이젠 충분히 했다는 잘못된 피드백을 주는 것이죠. 결국 생각이 많다는 건 행동을 향한 에너지를 미리 소비하는 행위와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는 불을 켜두었는데 실제 방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생각이 많다는 상태를 심리적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그럼 더 한층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생각이 많다는 건 사실 자기 신뢰의 결핍입니다. 나는 틀릴 수 있다라는 전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완벽한 확신이 생길 때까지 머릿속을 계속 떠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진짜 자신감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MBA 과정에서는 이걸 빨리 실패하고 더 빨리 배우자라고 가르친다고 하는데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생각만 들고 실패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행동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은 세상에 대한 통찰은 깊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얕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모든 결정 앞에서 머뭇거리고 행동 대신 분석으로 자신을 위로하는 방식일 겁니다. 때문에 생각이 많다라는 것을 심리적 치료 관점으로 본다면 자신의 결핍부터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생각이란 본래 움직임을 위한 장치입니다. 생각을 해서 움직이는 거죠. 사람 몸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생각은 더 이상 지성을 의미하지 않고 지연된 삶을 의미하게 될 겁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은 세상을 이해하지만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은 세상을 회피하는 거죠. 이 차이는 사실 미묘할 수 있지만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정반대로 갈라놓습니다. 생각이 많을수록 여러분은 더 현명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하게 보이려는 욕망에 갇힌 것일 수도 있죠. 세상은 완벽한 논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걸음 내딛는 무모함이 100번의 계산보다 훨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결국 생각이 내 자신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자신을 묶어두고 있는 거죠. 지나친 생각은 이성의 털을 쓴 두려움일 뿐이라는 점을 비로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생각을 하여 이를 그르치는 확률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많이 하면 불안이 좀 증폭되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생각이 불안을 키우고 증폭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해답이 생긴다면 우리는 더 이상 생각을 많이 해서 피해보는 선택은 조금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안은 생각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감정을 붙잡는 순간 불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치면 그 순간의 감정은 단순한 아픔일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감정을 곧바로 생각으로 바꿉니다. 아, 왜 저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말을 했을까?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걸까? 이걸 그냥 넘기면 내가 바보 소리 듣겠지? 나를 바보로 알고 다음에 또 똑같은 행동을 나에게 하겠지? 라면서 말이죠. 이렇게 감정이 느낀 감정, 이 느낌에서 생각으로 바뀌는 순간 그건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그 머무름이 바로 불안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안이 시작되면 생각을 많이 해서 불안을 증폭시키게 될 텐데요. 이 생각이 불안을 증폭시키는 단계는 한 3단계로 좀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바로 감정이 발생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불안하다라는 원초적 느낌이 들고 불안이라는 단어가 막 머릿속에서 떠오르면서 우리 몸의 신경세포를 살살 건드리기 시작하는 단계죠. 딱 때마침 첫 시작 단계죠. 막 불안하고 뭔가 초조하고 하는 단계가 요 감정이 발생한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생각이라는 것이 개입하는 단계로 접어듭니다. 이 불안은 왜 생겼지? 혹시 큰일 나는 건 아닐까? 라면서 말이죠.
뇌는 원인을 찾으려 논리적으로 분석을 시작하게 되고요. 두통이 생길 정도로 해결할 수 없는 공식들로 생각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또 다른 생각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로 불안이 구조화된다라는 겁니다. 감정이 단순한 신호가 아니라 해석된 위협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결국 생각은 감정을 없애지 않고 감정을 증폭하고 지속시키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이를 세팅값으로 설정해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을 하는 사고의 증폭 효과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버드에서 심리학 연구 중 불안에 대한 재밌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마음의 방황이라는 실험을 했다라고 해요. 이 한 결과, 사람은 현재에 집중할 때보다 아무 생각 없이 떠돌 때 더 불행하다라는 실험 결론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생각은 우리를 불안으로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항상 결핍을 기준으로 작동하기 때문이죠. 지금 내가 없는 것, 내가 아직 이루지도 못한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이룰 수도 있는 것을 상상하면서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위협 신호를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불안이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이 뇌에서 생각이 만들어낸 가상의 위기 시나리오 때문인 거죠. 그 시나리오는 대부분 현실이 되지 않지만 신기하게도 뇌는 현실처럼 반응한다는 겁니다. 심박수가 빨라지고 손끝이 차가워지고 몸은 싸우거나 도망가는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심리치료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고가 그 문제를 만든다라는 것인데요. 불안을 없애기 위해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또 다른 불안을 낳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은 항상 만약이라는 조건문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만약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만약 내 판단이 틀리면 어떡하지? 이 만약이라는 이 연쇄 반응이 우리들의 불안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겁니다. 즉 생각은 불안을 줄이는 도구가 아니라 불안을 유지시키는 에너지 공급원인 셈인 거죠. 감정은 억제되거나 분석될 때가 아니라 그저 느껴질 때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감정은 강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대로 놔둬야 되고 이 흐름을 느낄 수 있어야 될 텐데요. 그냥 흘러가게 두면 맑아지지만 손으로 움켜쥐려고 하면 자꾸 탁해집니다. 생각이 많을수록 우리는 감정을 움켜쥐려 합니다. 이 불안을 이해해야 한다고, 이 감정을 정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감정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대상입니다. 그저 지금 불안하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 그 불안은 이미 반쯤 사라진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빨리 깨닫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결국 생각이 많다는 건 세상을 완벽하게 이해하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라는 믿음 때문인데요. 하지만 세상은 이해한다고 통제되는 구조가 아니죠. 절대 내가 이해한다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통제를 하려는 그 마음 자체를 내려놓는 것도 생각을 없애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불안은 통제 불가능한 것을 통제하려는 욕망에서 생기고 그 욕망이 계속될수록 생각은 늘어나죠. 생각은 또 늘어날수록 불안은 깊어집니다. 결국 생각이 많아질수록 불안은 높아지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 꼬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을 그냥 멈춰버리는 거고 또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강물처럼 허락하는 겁니다. 하버드의 한 정신의학자 교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상태다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굉장히 신뢰하고 공감하는데요. 사실 인생을 살아온 것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쭉 돌이켜 보면 마음이 평화로웠던 적이 그렇지 않았던 날보다 더 적죠. 현저히 적은 것 같아요.
결국 마음은 늘 내 자신을 어떻게 믿어주고 다스리느냐의 상태일 뿐이다라는 건데요.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그냥 평화로워지거나 좋아지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도 되게 마찬가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생각이 불안을 줄이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스스로를 믿는 힘이 이 불안이라는 것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처방약이다라고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을 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각이 많으면 이를 그르치는 이유가 계속 시간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과거에 경솔을 했던 점, 미래의 불안들만 생각하고 현재를 아예 삭제해버리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의 대부분 지금 이 순간에 없다라고요. 결국 시간의 감옥을 스스로 만드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사고의 47%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나 미래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47%나 된다고 해요. 즉, 우리가 생각한다고 느끼는 대부분의 시간은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회상하거나 예측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럼 생각을 많이 하여 과거에 사는 사람과 미래에 사는 사람의 특징은 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사는 사람은 대체로 후회를 많이 하고요. 미래에 사는 사람은 대체 불안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먼저 과거에 사는 사람의 특징은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생각이 이 과거로 향할 때 뇌는 회상과 함께 자책의 감정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그땐 내가 왜 그랬을까? 다시 기회가 온다면 이렇게 해야지라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생각들은 합리적인 성찰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감정의 장향을 끝없이 돼가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뇌 영상 연구에 따르면 과거의 후회를 떠올릴 때 활성화되는 부위는 새로운 위협을 인식할 때와 같은 영역인 편두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과거를 떠올리는 순간 뇌는 실제로 지금 위협이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생각을 하면 결국 지금 현재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뇌의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후회는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신경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지속적 스트레스 반응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이 미래로 향하면 어떡할까요? 이 뇌는 예측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하는데요. 인지신경학자들은 이를 시뮬레이션 뇌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한다고 하는데요. 미래에 살 때는요. 시험을 망친 장면, 관계가 틀어진 장면, 실패 후의 모습까지도 문제는 이 상상된 미래가 현실처럼 계속 작동한다는 거죠. 뇌는 상상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위기가 없어도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는 코르티솔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많이 생각할수록 몸은 현재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계속 반응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만성 불안의 신경학적 근원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생각이 많다는 건 자신이 현재 부재의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스스로가 이를 인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버드 행복연구소 실험에서 지금 하는 일에 완전히 집중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 행복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몰입하라는 게 아니고요. 현재는 우리가 유일하게 살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늘 그 두 시간 사이를 오가며 현재를 통째로 비워버리는 것 같습니다. 결국 생각이 많다는 것은 마음이 현재에서 추방된 상태, 즉 시간의 유배자로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멘탈을 정화시키고 몸의 릴렉스함을 원할 때 명상 같은 것을 하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는 괜히 있는 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기 때문인데요.
명상이 단순히 스트레스를 줄이는 행위가 아니라 뇌의 시간 인식을 현재로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명상을 할 때 활성화하는 뇌에 이 전대상 피질이라는 게 있는데, 전대상 피질 이게 있는데, 이 전대상 피질은 시간 감각을 지금 이 순간에 집중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하버드대 메디컬 스쿨 하버트 벤슨이라는 박사가 이 명상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다고 하는데요. 즉 명상은 뇌에게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이 진짜다라고 알려주는 신호등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상하는 그 순간 생각은 잠잠해지고 몸은 긴장이 좀 풀리고요. 마음은 비로소 현실로 되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게 눈 감고 명상하는 힘이기도 한 것입니다. 과거는 죄책감으로, 미래는 불안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합쳐져 생각의 과잉이 되고 그 과잉은 결국 삶의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생각이 많을수록 우리는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 살지 않고 견디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 오늘 하루만큼은 과거를 너무 분석하지 말고요. 미래를 걱정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숨결과 눈빛과 온도를 느껴야 한다는 거죠. 그 짧은 현재 안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삶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늘 오르려 하고 완벽하려고 하고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지만 사실 인생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생각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자신의 느낌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논리보다 직감이, 때로는 계산보다 용기가, 때로는 분석보다는 그냥 해보는 마음이 더 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심플할 때 더 잘 풀릴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왜냐하면 인생의 진실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먼저 감지되기 시작 때문이죠. 세상을 이기려는 생각 대신에 세상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 대신 흐름을 신뢰하는 용기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복잡한 소음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지금 이 순간에 내 자신이 마지막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생각이 줄어드는 순간, 비로소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이유일 겁니다. 복잡한 일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졸리면 그냥 잠들어도 됩니다. 내일의 해는 내일 또 뜨는 법이니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